네, 이번은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미국의 인플레는 과연 잡힐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디서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뭐 경제 연착륙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요? 지금 소프트 랜딩 가고 있죠, 지금 미국은. 예, 연착륙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게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랜딩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쭉 그렇죠. 간다. 그래서 연착륙이란 거는 말 그대로 급격한 어떤 그 경기 변동 아니면은 침체, 이게 겪지 않고 사실 완만하게 이제 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를 이제 연준에서 가장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랜딩 얘기가 제가 이번 연도 2월에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뉴스에서 키워드가 노랜딩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게 그 노랜딩이라는 이 키워드가 줄지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키워드를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노랜딩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용지표를 보면 됩니다. 이 고용지표를 본다 그러면 6월의 실업률이 전달 대비해서 한 3.7%, 3.6%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에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고, 임금 인상률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4.4% 강세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해고 건수로 봐도 160만 명 정도에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네. 그러면 사실 연준의 목표는 금리 인상해서 이제 총수요를 압박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고용 지표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사실 연준의 이제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고용 자체가 너무 견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연준에서 의도하지 않은 현상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사실 경제 지표가.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는 새로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모나리자 이코노미라는 얘기가 키워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미소가. 아, 그렇죠. 뭐 활짝 웃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활짝 그거 웃는 것도 말씀하시는 아니고 거죠. 예. 살짝 웃는 거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래,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옆으로 봐도 나를 보는 것 같고 정면으로 봐서도 나를 보는 것 같고, 이 모호성을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너무 경제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과거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온다? 사실 이게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대로 가면은 노 랜딩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말대로 착륙 없이 물가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안정화 추세로 가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 국가랑 진짜 다르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금리를 높여서 물가는 잡은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는데 왜 고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또 요인이잖아요. 요인이죠. 뭐 그래서 약간 어정쩡한 것 같은데 오늘 밤인가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를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작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네. 이제는 가장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피크 찍고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네네. 나요. 아, 차트 나오네. 네, 아, 지금 차트 나오고 나오죠. 있습니다. 예. 6월에 이제 9.1% 찍고 이제 쭉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는 언제 피크아웃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냥 피크아웃이었죠. 그래서 물가 고점 찍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이번 연도 5월이 이제 4% 정도 CPI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네. 이건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3% 초반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 오늘 밤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연준에서 의도한 대로 지금 물가는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가장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착륙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한 뭐 실업률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바라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직은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용 지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물가를 들썩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연준에서 지금 뭐 당황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소프트랜딩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책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제 발표가 앞으로 또 금리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그럼요. 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대한 얘기도 해주실까요? 일단 월가에서는 3% 초반, 3.1%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CPI 지수가 그 정도로 나와준다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제 컨센서스대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 정도만 가면 돼요, 항상. 그 정도로 가면 이제는 예상을 했으니까, 준비를 해놨으니까 네네. 뭐 큰 변화 없이 움직일 텐데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떨어지거나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JP 모건에서 이번에 하나의 재밌는 문제 보고서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6월의 CPI 전망에 따라서 이제는 뭐 7월에 FOMC 영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네. 차트에 나오네요. 가장 많은 확률 45% 확률을 하고 있는 게 6월의 CPI 지수가 3에서 한 3.2% 상승하는 거 네. 이거를 이제는 가장 많은 확률을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7월에 FOMC 같은 경우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죠. 그러니까 0.25% 포인트 정도 인상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동결. 이거를 이제 가장 확실한 그다음에 가장 많은 확률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시죠? 그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S&P 500 지수를 본다 그러면 한 0.5에서 0.75% 상승한다. 당연하겠죠. 이제는 주식 시장에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확률이 한 25% 확률로 보는 게 이제는 CPI 지수가 2.8에서 2.9%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사실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만큼 덜 오른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에서 매파적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럼 매파적 나올 얘기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 계속 있다. 그래서 7월에 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는 주가는 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1.75%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확률이 15% 확률로 이제는 CPI 지수 상승이 한 3.3에서 3.6% 정도 오를 거야, 상승할 거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는 전망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는 주가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1%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 확률을 보고 있는 게 2.7% 이하입니다. 매우 좋죠,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7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는 2.5% 급등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낮은 5% 확률로 보고 있는 게 3.7% CPI 지수가 인상한다, 상승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에서 7월 달에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0.5% 포인트 정도 인상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근데 네.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5% 확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7, 9, 11월, 12월 이제 연준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때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근데 뭐 확률은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지금 JP 모건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보고서가 좀 뭐 꼭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조금 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보고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5월달 CPI가 이제 4% 나왔으니까 네네. 6월달 CPI로 3% 나오면 네. 3%를 넘으면 안 좋아. 주식 시장에는. 맞습니다. 3%나 3% 맞아요. 언더로 나오면 네.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네. 그린 라이트가 켜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모두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연준 고위급 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요. 이제 하나는 한 번은 이제 올린다.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올린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연준이 그때 이제 FOMC 회의록을 본다 그러면 연내에 두 번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은 확실히 이제 올리고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보통 하나의 효과 카드로 쥐고 있는 거죠. 쓸지 안 쓸지는 확실히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쓸지 안 쓸지는 이제 모호성이 있고 뭐 네.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워서 네. 그냥 하나의 그냥 카드로만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내 두 번을 외치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마이클 바 뭐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 목표치에 가까워졌지만 아직은 할 일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내 2번 뻥 하는 거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죠.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올해에서 2번 정도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덜 하는 것이 과하게 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한마디로 이제 과하게 세게 가는 게 낫다. 차라리 네. 예, 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뭐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로레타 메스터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도표를 보더라도 그 점도표에 나오는 대로 연내 2번 금리 인상은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일자리 둔화폭이 좀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4.4% 상승했다는 거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그래요.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가를 더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네. 얘기 자꾸 시그널을 보내고 계속 보는 있는데 거죠. 7월 FOMC가 지금 25일, 26일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이번에 확실히 이제는 금리를 이제는 7월달에 0.25% 정도 이제 올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이제 뭐 전망치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치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 연방 기금 금리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쭉 본다 그러면요. 이제는 2016년부터 다시 한번 이제 제로 금리에서 치솟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는 금리 상승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경제 지표들을 잘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들어와서 이제 제로 금리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제로 금리로 했는데. 그 당시에 돈 많이 벌었어요. 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사실 2020년에 금리 이상 제로 금리로 내리면서 급격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했었죠. 이때 돈 못 벌면 못 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뭐 자산 가치가 크게 그렇죠. 뛰고 그다음에 네. 주식 시장도 굉장히 뭐 예상 외로 크게 떴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채권 시장도 굉장히 예, 화랑이었어요. 예, 뜨거웠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앵커님 말씀처럼 진짜 그때 돈 못 벌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주위에도 이게 예상을 깨고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제로금리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워낙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또 금리를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 보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금리를 7월 달에 한번 올릴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그쵸. 이거를 적용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그젯밤이었나요? 네. 그 그러니까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CNBC가 이걸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권과 미국권은 좀 다르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고용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물가를 높여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야 되겠지만은 동아시아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이제 중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 연내에 단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노무라 증권이.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한 바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할 거냐 말 거냐 연내에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보고서에는 조금씩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연내 금리 인하가 한 번쯤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제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와 이제 미국 간의 이제 경제적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6월달에 2%대로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골치 아픈 게 노동시장이 너무 좋은 게 오히려 골치 아픈 거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 네, 네. 노동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연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연내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노무라 증권 얘기를 들어보면은
10월에 일단은 한번 빠질 거다,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10월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 8, 10, 11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쯤에 이제 한번 0.25% 정도 인하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하면은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 더. 그러면 10월 달이거든요. 이때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연내 인하는 뭐 시나리오에 없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여러 지표들을 보고 또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미국 경제는 참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뭐 요소들 같은 게 뭐 있을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왜 강하다고 얘기할까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지표가 증명을 해요. 이 GDP 증가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GDP 증가를 본다 그러면 확정치 했을 때 2%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시장의 전망치가 1.4%였고요. 그다음에 속보치가 1.1% 상승, 그다음에 잠정치가 1.3% 상승이었어요. 근데 이거 2% 상승했거든요. 실제로 본다 그러면 네네. 확정치가. 네. 그런다 본다 그러면 속보치보다 2배 정도 더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상을 깨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나리자 이펙트가 진짜 맞나? 이게 왜 뭐 한 거죠. 사실 네네. 예상을 네. 깨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두 번째로 본다면 수출도 잘 됩니다. 1분기 수출도 7.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4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던 거고 예. 세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뚜렷하게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PCE 지수인데 이 PCE 지수도 뚜렷한 둔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5월에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동월 대비해서 3.8%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는 가장 작은 상승률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 지수를 가고 있다 미국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예상 외로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는 경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효과 부분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시차가 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10번 정도 이제 연속 금리 상승을 했잖아요. 인상을 했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이제는 싹 스며듭니다. 그래서 계속 동결을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효과를 주나 이게 지켜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죠. 모니터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아직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분명히 금리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는 하락하고 볼 거고 총수가 억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고용 지표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예상을 다 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모호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이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는 지금 워낙 미국에서는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지방은행이 무너진다는 얘기하는데 네네. 하나가 더 문제가 뭐냐면 세수 문제입니다. 세수. 그러니까 세금이 덜 거치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도 이제 외신 보면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경고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련해서 미국의 경기가 지금은 탄탄하고 굉장히 뭐 누르려고 해도 안 눌려지는 상황이고 뭐 그런 약간 그렇다고 이제 제 느낌상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혹시 성 아나운서는 립스틱 효과, 샴페인 효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립스틱 효과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네. 경기 불황에 앞서서 뭔가 시그널, 민간에서 알 수 있는 약간 시그널 체험 이런 맞아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거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불황기에 잘 팔릴까요, 아니면 호황기에 잘 팔릴까요? 본다 그러면 불황기에 이제는 그래요? 판매 호조가 됩니다. 저는 왜? 오히려 예. 신나서 화장을 많이 하죠.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소확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막 쓰고 싶은데 사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불황기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해요. 근데 립스틱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진짜 소확행이네. 네, 우리가. 맞아요. 네, 정말 이거라도 가장 적은 돈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립스틱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기에 되게 잘 팔리는 경우가 이 립스틱 효과인데,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나리자 이펙트라고 뭐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예측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틀렸어요.
예, 이번에는 사실 이게 좀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 잘 팔렸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경기 침체 때 더 안 팔렸거든요.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안 팔렸어요. 실제 이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리스트칙스를 본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세면도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위기 때 좀 감소를 했고요. 이번에 팬데믹 할 때도 말 그대로 좀 22% 감소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예, 마스크 차트에 때문에. 보더라도 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칙 지수가. 마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마스크 있다.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그래요? 영향도 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마스크 때문에 가리니까 네, 판매 네. 지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리스트 지수뿐만 아니라 화장품 지수가 다 그랬거든요. 물론 화장품 지수가 마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도 근데 경제 지표를 본다 그러면 2008년도도 동일한 효과가 좀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위기 때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정확한 어떤 통계 지표가 아니라 실물에서 쓰는 통계 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걸 좀 찾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의 경제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뭐 교과서에 나온 경제 시스템대로 가지 않았던 게 이번에 그 팬데믹 사태였고, 네.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 그 모호성과 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지금도 지금 미국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경제는 시그널대로, 그러니까 예측대로 가고 있는 교과서 나온 대로 좀 가고 있는 게 사실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없지만 샴페인 얘기도 해주셔야죠. 아니, 예. 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크게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예, 짐작한 대로네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실제 판매 지수를 보더라도요, 예,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미국에 있는 뭐 샴페인 지수를 보더라도 경기 침체 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도 확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추세가 있고요. 금융위기 때 2010년 그 전이었죠. 2008년도 때도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샴페인 지수로 인해서 지금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차트에 보듯이 이 경기 침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확 치솟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회복으로 가고 있다. 물론 지금 소폭 감소되고 있지만 네.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샴페인 지수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이게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라기보다는 실물 경기를 봤을 네. 때에서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자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부차적인 어떤 보조적인 어떤 지표도 참고하시면서 뭐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진단과 전망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